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경우 병렬 처리를 하자 아주 민유로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얘들 장난감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개로 돼 있는 거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회사 따라 틀리다.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다. 전기 배터리 또는 수소 저장고 이게 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저장소의 개념입니다. 전기 배터리 안에 많이 축적을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폭발의 위험도 크고 제품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사고 났을 때 그렇죠. 이거 고장나기가 되게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격벽 처리를 해서 안에서 사고 났을 때도 전혀 한 개 딱 부딪히면 1,000만 원, 2천 몇백만 원 날라.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장에서 못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자는 거죠. 또 이렇게 충전과 방전에서 속도가 느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 저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슈퍼카패시터는 지금 좀 효율이 낮으니까 좀 더 충방전의 속도를 높여서 슈퍼카패시터 같은 것을 그렇죠. 그것도 약간 좀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미니로 아주 미니로 장난감처럼 만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슈퍼카패시터 같은 것을 몇 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충방전이 아무래도 기존 전기 배터리보다 빠른 장점이 있으니까 기록을 통해서 중간에 에너지를 대기하는 장소로 만들고 그냥 뭐 전기 주유소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주유소라고 하겠습니다. 전기 주유소다 그러면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슈퍼카패시터가 이렇게 다섯 개가 설치가 됐다. 5개 꽂으면 거기에 통해서 전기 배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방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배터리가 하나 고장 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5개나 10개짜리를 갖다가 격벽 처리해서 넣었으면 하나 어떤 사고 날 때 하나 고장 나도 그것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소 저장고도 하나로 통째로 하면은 수소가 그렇죠. 누출이 되는 문제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폭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자는 거죠.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 이런 식으로 아주 미니로 장난감처럼 만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수소를 연료를 덮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휘발유다, 경유다, LPG다, 수소다, 우라늄 액상 분말과 경유 섞은 거다. 또는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소사를 선소를 섞는 거다. 먼저 연료를 덮여줘야지 완전 연소가 지향이 된다고. 완전 연소는 기존 내가 투입된 비용, 투입된 연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파워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게 산소와 같이 섞어준다는. 미래 자동차나 미래 수소 자동차나 미래 모든 수소 비행기나 이런 거 됐을 때 수소 산소 섞어주는 브라운가스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 저장소입니다. 기존의 연료를 덮여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수소와 산소를 섞어주면서 동시에 그것도 불안정하다 그러면 조금 더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수소를 일단 덮여준 다음에 수소 산소를 덮여주는 미니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섞어주고 연소실에서 폭발할 정도로만 그 정도만 섞어주면 완전히 안전빵으로 간다. 사고 났을 때도 산소를 격벽 처리해가지고 또는 수소를 격벽 처리해가지고 보다 안전을 지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가 되든 전기 자동차가 되든 제 전기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렇죠. 기존의 전기선 안에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서로 틀린 전선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바퀴를 구동하는 이 부분에는 전기를 이런 식으로 중간 저장소 파워를 증가시키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 장치를 전기선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선을 두텁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퀴를 구동하는 부분은 더욱더 전기를 두텁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전기선을 아예 이런 식으로 두텁고 좁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축적을 해서 전기선 자체에도
이런 중간 저장소의 개념을 넣어서 하면은 파워가 엄청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를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부분에도 제 방식이 계단이 층층이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좀 얇을 수도 있겠죠. 돌리거나 디스크 뭐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두 겹이나 세 겹을 통해서 딱 잡아주면 굉장히 잘 잡힙니다. 이게 세 겹짜리 층층이 될 수도 있지만 두 겹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양 자체를 아예 두텁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얇게 만들고 전체를 두텁게 만들어서 이 구조와 기능, 구조와 원리를 나타냈을 때 제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반대쪽은 회전축을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 자체의 매듭 구조를 넣어주거나 스크류 매듭을 좀 모양을 내주면은 좀 더 에너지가 구동의 힘이 강해지는 축적 중폭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커넥팅 노드에도 매듭을 준대. 매듭을 주면은 힘이 축적하고 중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과열한다. 그랬을 때는 냉각수를 만약 냉각수 방식이다 그러면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쓰면서 동시에 그 냉각수 양을 2배로 늘려라. 냉각수 통로를 2배로 양을 늘리고 냉각수 양을 좀 더 늘려라. 그래서 2배로 이제 통로가 늘니까 냉각수 양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냉각수 양을 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관에다가 매듭, 금속 매듭을 내주면 중간에 식혀진다. 거기다 냉각팬 하나를 설치해라. 냉각팬 하나를 설치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냉각수 통에다가 부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금속 띠만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해가지고 둘러주고 거기서 추가로 열을 식혀주면 됩니다. 일단 그 온도가 저기 그 관 속에도 스크류 매듭 구조를 줘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냉각수가 흐르게 되면 그 안에서 열이 추가로 식혀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냉각수 흐르는 관에도 매듭 구조를 줘서 속도를 빠르게 흐르면서 금속 매듭을 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열을 식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냉각수 양을 늘리고 냉각수 통로를 배관 구조죠. 2배로 늘림으로써 빨리빨리 냉각수가 회전하게끔 순환이 빠르게끔 순환하는 그 속도가 빠르게끔 만들어서 열을 빠르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소 비행기의 등장이 수소와 이제 산소에 제가 이렇게 브라운가스 개념을 원래가 2대1인데 이렇게 저장하자니까 폭발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폭발하는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이게 사람들이 못 썼는데 이게 고정관념이다라는 고지식하다. 프라운가스가 수소 10, 산소 1이라도 탄다. 수소 20, 산소 1이라도 탄다. 수소 40, 1, 수소 70, 산소 1이라도 탄다. 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일단 무기급으로 만들려면 브라운가스를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3 이렇게 해도 괜찮다. 거기다 더해서 뭐 장약을 같이 더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우라늄 액상 분말을 섞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온을 일으키는 브라운가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기폭제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브라운가스가 수소 산소 섞여 있으면 그냥 브라운가스인 거예요. 몇 대 몇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즈를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좀 더 적게 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섞어주는 방식도 있지만 공기를 흡입하는 기존의 방식을 같이 사용을 해서 수소를 조금만 섞어주고 연료효율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유하고 산소를 섞어준다. 또는 휘발유하고 산소를 섞어준다. LPG하고 산소를 섞어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라늄 액상 분말과 산소를 섞어준다. 우라늄 액상 분말과 수소 산소를 섞어준다. 우라늄 액상 분말과 경유 또는 휘발유 이런 것들과 수소 산소를 섞어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혼합 연료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 혼합 연료도 제가 접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쓸 때가 있다 그러죠. 휘발유 플러스 가스, 휘발유 플러스 산소죠. 경유 플러스 산소, LPG 플러스 산소, 우라늄 액상 분말 플러스 산소, 석탄가루 플러스 산소.
또는 석탄가루 플러스 경유 플러스 수소산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혼합 연료 여러 가지 연료를 섞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특허 기술로서 제 제시를 그렇죠 지적재산권으로서 아이들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의 문제다. 저는 그것 말고도 풍력을 이런 식으로 수없이 위로 배치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것이 전체가 돌아가야만 전기가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 바퀴처럼 하나만 돌아가도 전기가 생산하도록 각각 병렬 구조로 만들 숫자를 많이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산이 됐든 바다에 됐든 바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바다에 이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꼬불꼬불 막 만들어 가지고 만들든지 폭 2m 정도면 됩니다. 폭 2m 정도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폭 2m에서 2.5m, 3m 정도면 물레방아를 수백 대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수로로 만들어서 땅이 오염될 일도 없어요. 뭐 해일이 심한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바닷가에 있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해수 발전, 그렇죠. 그 수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인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까지 같이 겸용을 하시면 그렇죠. 하류에서 어디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하류에서 상류로 이게 좀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가지고 하류로 내려온 물을 다시 위로 올리는 방식. 그것을 통해서 수력 발전을 그래서 물이 이제 바닷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바닷물 빠져나가면 그 문을 닫고 다시 예비로 어떤 댐 같은 것을 하나 미니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양이 이제 이렇게 햇빛 때문에 증발한다든지 증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그 물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갖고 물을 넉넉히 해서 합니다. 강에서도 산에서도 똑같이 추가적인 미니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제 댐 같은 데도 있을 때도 그렇죠. 기존의 큰 댐에서 하는 것보다 미니댐에서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본댐에 물이 부족하면 거기서 물을 좀 풀어가지고 본댐에 물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새로운 수력가 수백 대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큰 거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수백 대의 물레방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은 엄청난 거대한 것을 통해서 하니 그러니까 고장이 나죠. 미니 자전거 바퀴만 돌려도 전기를 생산하도록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라. 수로는 2m에서 3m 정도면 충분하다. 수로를 배치해 그렇죠. 그걸 물레방아를 수없이 돌려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배치해라. 그러면 수력 발전의 개념이 또 새로워진다. 하류에서 상류로 계단식으로 해서 다시 물을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1년 내내 365일 내내 생산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그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돼 공짜전 아닙니까? 그러면 바닷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 산소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하면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붙어 보십시오. 수소 산소가 얼마나 싸지겠는가? 그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이죠. 석유 업체도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불황가스, 수소 플러스 산소의 불황가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 개념인 혼합연료의 시대, 휘발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기도 하고 경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석탄가루 플러스 경유 그래 액상으로 만드는 거죠. 석탄가루 플러스 경유 수소산소 또는 우라늄 분말 플러스 경유 플러스 수소산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액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보다 효율을 높여주는 것. 액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좀 더 아주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라늄 분말을 그냥 태우는 것보다 액상화, 경유화 섞든지 해가지고 액상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고열해서 타게 되므로 완전 연소를 지향할 수가 있고 방사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허라는 것을 혼합 연료의 시대, 전 세계 특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침해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이제 수소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에서
앞으로 이게 수소 자동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격벽 처리의 문제, 격벽을 2중, 3중으로 처리해도 부족하죠.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 그래서 그 격벽 안에 또 분할을 해가지고 또 격벽이 있어서 하나하나의 배터리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 그것이 연료 혹시라도 샜을 경우에 연료를 다시 회수해서 저장고로 들어가든지 연소실로 들어가든지 방식을 하시면 되고, 산소하고 수소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렇죠. 사고가 나도 서로 합쳐지지 못하도록 완벽한 격벽 처리가 필요하다. 수소를 그리고 자동차로 그냥 태울 때 공기 중에 산소를 유입해서 하는 방식도 안전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수소를 조금 섞어주는 정도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소 이제 중간 저장소에서 수소 연료를 덮여주고 그다음에 아주 수소를 공기 혼합 방식과 같이 사용하면서 조금 섞어주면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났을 때 산소가 터짐으로써 생기는 수소 산소 만났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튼튼한 격벽 처리를 2중, 3중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자라는 것입니다. 수소 산소가 앞으로 제가 제시한 풍력 발전과 이런 그 풍력 발전에서도 제가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풍력 발전의 모양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풍력 발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레방아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바깥에 이것도 층층이에요. 바깥에가 크고 중간 정도 있거든요. 밑에는 매듭 구조가 있고요. 축에는 그래서 매듭 구조가 있고 여기서 오목 구조를 골프공 골프공 홈난 것처럼 오목을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이 받쳐갖고 바람이 보다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바람 힘 받는 구조 자체를 그렇게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골프공이 홈나 있죠. 그것보다 이제 거기다 홈 몇 개를 더 깊게 파주면 골프공도 멀리 나갑니다. 이것도 골프공 특허가 되겠고요. 골프채에다가 가로 세로에 금을 놔주되 여기 홈을 갖다 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뒷부분은 계단식 층층이 구조를 2층 구조나 3층 구조로 해서 계단 층층 구조로 만든 자리 위에다 매듭을 주고 손에는 그립감이 좋게끔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장타가 나온다.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다른 골프채도 다 이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거기 이제 홈을 파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죠. 홈을 골프채 헤드 부분에 홈을 갖다가 골프공처럼 좀 더 깊게 파야 되겠죠. 너무 얇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힘을 받쳐주죠. 그것처럼 이 풍력 발전 이런 이 날개 부분에도 홈을 좀 파주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조금만 해도 확 돌아갑니다. 딱 한 대만 돌아가도 자전거 발전기 있잖아요. 자전거 그 정도만 돌아가도 전력이 생산되게끔 수없이 배치해라. 병렬 구조다. 큰 거 돌아가니까 순간에 풍력 발전이 멈춰 있는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수리하려면 안 되죠. 돈이 더 깨지는. 수리가 필요 없게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수백 개를 배치해라. 풍력 발전. 이럴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리고 하나만 돌아가도 전기가 꼭 전체가 다 돌아가야만 전기가 생산되게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사이즈 하나만 돌아가도 전기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다음에 전기선 자체는 중간에 전기선 자체는 기계식 방식도 있어요. 기계식으로 해갖고 전기를 축적 증폭시키는 장치도 전봇대처럼 있지만은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두께를 서로 각각 틀린 전기선을 배치해서 송전 손실이 없도록 풍력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전기가 송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바닷물에 부식이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격벽 처리를 해주는 거죠. 두껍게. 그래서 해수에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 격벽 처리를 두껍게 해야 되겠죠. 해수에 부식이 될 테니까.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다시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부식이 되지 않도록 기름을 좀 칠해진다든지 해서 공기층하고 부딪히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입니다. 코팅은 기름 아니더라도 방수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방수 코팅을 여러 개 협해서 송전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분기를 수없이 분기를 해가지고 다른 동영상에 의해서 여기서 가지를 수없이 뻗어갖고 전기선을 여기서 각각 충전을 한꺼번에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든지 한꺼번에 충전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나사. 그렇죠. 볼트 부분의 끝에 부분을 사선으로 조금만 올려주면은 이렇게 잘 잼매진다.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 특허다. 그 다음에 나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속거보드의 밖에 속거보드용은 좀 더 간격이 넓고 일반 합판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좀 더 간격이 간격이 서로 틀리지만 약간 더 좁은 거죠.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나사 구조가 회전식 스크류 나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속거보드형은 좀 더 그것을 넓혀서 잘 체결이 되게끔 속거보드형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위에는 십자가 일자가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홈을 파서 회전이 10도로 바깥의 부분에 홈을 깊게 파가지고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만들어라. 여기에도 제가 나사선에도 홈 파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힘이 거기서 조금만 돌려도 증폭이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좀 이렇게 연료관이다. 아니 어떤 관이다. 그러면 한포 기술이다. 그러면 그 안에 통로를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식 스크류 나사 구조를 넣어주면 힘이 축적되고 증폭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매듭 구조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듭 구조를 자동차 바퀴 안에도 제가 이렇게 최전축에다가 수소 자동차가 됐든 휘발유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전기 자동차가 됐든 매듭 구조를 주는 거예요. 경유 자동차가 돼 LPG 자동차가 돼 매듭 구조를 주면 엄청나게 힘이 증폭되어 들어가서 같은 연료의 투입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층층이 구조로 해서 바퀴를 돌려주면은 아까 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죠. 이런 층층이 이 두 개나 세 개,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층층 구조로 돌려주면 디스크 패드도 브레이크가 잘 잡히고 바퀴가 엄청나게 강하게 돌아가고 회전축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배치를 해주면 회전축도 엄청 잘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보다 얇을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서 특허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서 딱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 구조 원리가 똑같기 내가 뭐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 원리를 층층이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 층층이 기술과 매듭 기술을 그렇죠.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지. 디자인을 보호받기를 디자인을 조금만 변경시키면 되는데 그걸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기자동차, 수령, 휘발유나 경유, LPG나 이런 자동차가 됐던 이런 부분들도 매듭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행기에도 들어가요. 프로펠러 돌릴 때도 들어가고 프로펠러의 제방식인 선풍기 프로펠러에다 그런 거기다 밑에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고 그래서 보조 날개를 어떤 모양의 형태가 됐든 보조 날개를 조그맣게 주면은 같은 대비해서 엄청난 수력이 돌아가고 선풍기 축 돌리는 부분에 매듭 구조를 하나 주면 엄청 강하게 똑같은 전기로 강하게 돌아간다. 이 매듭 구조. 맥주 와인 딸 때 그렇게 스프링 거 있잖아요. 잘 안 따지죠. 왜 그럴까요? 얇아서 그렇습니다. 힘이 중간에 두텁게 매듭 구조를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힘이 두텁게 주면 힘이 중복되면서 간단하게 따집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전 세계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삭 같은 경우에도 자루 자체에 매듭을 주고 밟는 부분에 약간 두텁게 처리해주고 맨 끝에 부분에 무겁게 처리를 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엄청 잘 파지는 삽이 나옵니다. 도끼 같은 것도 층층이 이렇게 기술로 도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도끼도 엄청나게 잘 펴집니다. 층층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식으로. 이런 대나무 매듭 구조가 서로 간격이 크고 작은 사이즈 대중서 수많은 다양한 형태 꼭 네모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자동차 회전축에는 동그란 밴드처럼 됐겠죠. 마른 목골도 될 수도 있고 형태를 그런 식으로 디자인 등록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 원리를 갖고 있느냐 힘을 증폭시키는 구조 원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디자인은 조금만 변경시키면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등록하려 그것을 지적재산권 중요한 거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 원리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변경을 다 모양만 변경시키면 다 피해나가 그럼 뭐하러 지적재산권이 있겠습니까? 뭐하러 구조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런 지식을 공개해서 하겠습니까? 지적재산권의 나라 미국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이걸 하는데 얼마나 지켜진지 봅시다. 기술을 갖다가 왜 내 기술이 거기냐라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우리 저 페이스북에도 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 기본 5천 명 다 채우고 있고 항상 대한민국 정부와 각 부처에서도 광고하고 국정원에 광고, 주한 미국 대사관도 광고, 뭐 합지 다 해서 많이 하고 대기업들도 광고. 천 사람도 영어권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댓글도 어마어마하고 하루치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 봐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댓글로 이 사람들이 클릭을 해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30만 대기업의 연구원, 핵심 연구원들이었다. 하나 클릭한 것이.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내 거를 기술을 안 가지겠다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기술이 거기에 있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에도 공개를 해놨고요. 댓글에도 해놨고 영상에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술이 왜 거기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 기술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 빠지면 사실상 힘을 별로 못 쓰도록 제품이 완전히 다 갖춘 형태의 제 기술력을 내고 그런 제품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져서 경쟁에서 아마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이렇게 위로 층층이를 올려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올리는 이 개념이 이것도 하지 마시고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층층이로 하시는 게 두 개가 됐든 세 개 일체형이 됐든 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분기점을 이뤄서 분기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하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반도체 설계나 기판 설계에 들어가 있냐고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층층이 기술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리선에다 점 찍어가지고 동그랗든 네모나든 마름꼴이든 사각형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중간 저장소 역할, 고저 원리를 갖고 있느냐 중에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 매듭 처리해 줘가지고 신호를 증폭시키는 행위도 하지 마시라. 좁혔다가 높였다가 통로를 해갖고 증폭시키는 행위도 하지 마시라고. 분기점을 줘서 사방으로 신호 증폭시키나 분기하는 행위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선풍기 바람 날개처럼 이렇게 이것이 사각으로 됐든 동그랗든 그것이 중요해요. 전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닙니다. 밖에가 넓고 이게 나사도 똑같이 회전신경 간격이 서로 틀린 것을 층층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크고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으로 모양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내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탁기 통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는 두텁고 위로 올라갈수록 얄쌍한 이렇게 형태, 세모꼴 형태나 뭐 약간 부드러운 형태, 그럼 깎아가지고 부드러운 형태, 통 안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대나무 매듭처럼 길게 주면은 세탁물을 분할하고 세탁물이 엉키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부딪혀 갖고 빨래도 잘 됩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저는 통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통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뭉툭하게 만들. 여기가 두텁고 위에가 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 사방에 배치를 해놓으면 이것이 위로 올립니다. 세탁물을. 그래서 세탁물 엉킴 현상을 물과 엉킴 현상 해결하고 여기 부딪혀 갖고 세탁물이 빨래가 더 깨끗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거품도 되게 잘 나고요. 그래서 전 세계 특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